며느리는 처음부터 숨을 못 쉬게 해야 해. 그래야 기어오를 생각을 안 하지. 옛날 어느 고을에 눈빛 하나로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소문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쌀 없어도 밥은 해. 마른 우물? 그래도 물은 길어와. 닭 없어? 없는 닭도 잡는 게 며느리야. 안 되는 일은 있어도 막을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의 옛날 설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설화 예시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소문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산이 둘러싸고 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유독 한 집만은 분위기가 달랐다고 하죠. 키가 작고 허리가 곧은 사람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매서워서 동네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두 짝으로 되어 있었고 담장은 돌로 쌓아 올렸으며 처마 밑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논이 몇 마지기 있었고 밭도 제법 되었으며 쌀독에는 늘 쌀이 가득했고 장독대에는 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무엇이 불만이었을까요? 세상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웃집 담장이 너무 높다. 저 집 굴뚝 연기가 이쪽으로 넘어온다. 저 사람 말투가 건방지다.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불평했죠. 시어머니의 입버릇이 있었으니 며느리는 집안일로 길들여야 해.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기 전부터였죠. 아들은 25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들어야지. 그럼 하지만 아무나 데려올 순 없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고른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죠. 저 집에 누가 며느리로 가려고 하겠어.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저 시어머니 밑에선 못 살지. 내 딸이었으면 절대 안 보냈을 거야. 그래도 집이 넉넉하니까 누군가는 가겠지. 물동이를 이고 온 안악이 말했습니다. 글쎄, 저번에 중매가 3번이나 왔다 갔는데 다 깨졌다더라. 왜? 시어머니가 색시를 직접 보고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대. 어휴, 참.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색시가 들어온 겁니다. 봄이 한창일 때였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냉이가 돋아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눈매는 선했으며 걸음걸이가 차분한 처자였다고 하죠. 키는 보통이었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손은 작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중매쟁이가 데리고 온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춘심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0살입니다. 집안은? 농사짓는 집안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이 처자를 골랐을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수가 적고 순해 보였으니까요. 혼례날이 정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북소리가 울렸으며 초롱불이 밝혀졌습니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는 족두리를 썼으며 혼례는 해질 무렵 시작되어 밤이 깊어서야 끝났습니다. 혼례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 오래 못 버티게 만들어야지.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는 평생 남에게 지는 걸 참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늘 이기려 했고 친구들과 놀 때도 지는 걸 못 견뎠으며 시집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가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날 밤 달은 차가웠고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내일부터 시작이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였고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으며 처마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이었죠. 일어났느냐? 예, 어머님. 며느리는 이미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뒤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밥을 지어야겠다. 예, 어머님. 며느리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쌀독은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크고 묵직한 나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쌀독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쌀 서너 톨만 굴러다닐 뿐이었죠. 며느리는 놀라서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쌀이 한 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쌀이 없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쌀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짓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예? 쌀은 없지만 오늘 점심은 꼭 밥을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쌀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짓는단 말인가? 마당에는 아직 빗물이 고여 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을 나섰죠. 시어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울면서 친정갈 채비를 하겠지.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며느리는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향해 걷기 시작했죠. 첫 번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옆집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안악이 나왔습니다. 어머, 새댁이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댁에 쌀 한 숟가락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쌀을요? 예, 급하게 필요합니다. 안악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도 넉넉지 않지만 그래. 한 숟가락은 되겠구나. 쌀 한 숟가락을 작은 보자기에 담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뒷집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뭐냐, 새댁이구나. 쌀 한 숟가락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쌀? 그래, 잠깐만 있거라.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쌀을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집. 며느리는 쉬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선뜻 주었고 어떤 집에서는 의아해하면서도 주었으며 어떤 집에서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주었습니다. 앞집, 샛길 너머 집, 언덕 위 집, 냇가 옆집. 며느리는 10집을 돌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쌀 한 숟가락씩 모으니 밥 한 솥 지을 만큼 되었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솥뚜껑 사이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은 윤기가 흘렀고 냄새는 구수했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밥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마을 분들께 빌렸습니다. 빌렸다? 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집 망신을 시켰구나. 아닙니다.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집의 쌀로는 밥이 안 되지만 10집의 마음으로는 밥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입이 씁쓸했던 거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밖에서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새댁이 우리한테 쌀을 빌렸다더라.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랬다지. 에고, 그 집 며느리 고생이 시작됐구나. 시어머니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꽃이 만발했고 들에는 풀이 자라났으며 마을에는 제비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했죠. 이번엔 절대 안 되게 해야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엔 오래전부터 말라버린 우물이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우물 안은 깊고 어두웠지만 물은 한 방울도 없었죠. 대대로 전해오는 우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돌틈 사이로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라. 며느리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깊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며느리는 돌을 하나 집어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낙엽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우물엔 물이 없습니다. 보면 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길어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예, 그래도 물을 길어와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어디 가서 빌려오나 보자.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우물가에 앉아 있었죠.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이 지난 달이었고 초승달도 아니었으며 그저 반쯤 이지러진 달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밤바람이 불어왔으며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 옆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동쪽에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혔고 나뭇가지에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으며 꽃잎 위에도 영롱하게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천을 가져왔습니다. 깨끗한 무명천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을 들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풀잎에 천을 대고 이슬을 닦아냈습니다. 한 잎, 두 잎, 세 잎. 수없이 많은 풀잎에서 이슬을 모았습니다. 나뭇잎에서 물기를 짜냈습니다. 감나무 잎, 살구나무 잎, 담장 너머 버드나무 잎.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기를 짜냈죠. 꽃잎에서도 이슬을 모았습니다. 진달래 꽃잎, 개나리 꽃잎, 이름 모를 들꽃잎. 손끝이 차가워지고 손가락이 시려왔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마당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슬은 점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렀습니다. 마지막 이슬까지 짜내고 나니 작은 물동이에 물이 반쯤 찼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여민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으며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물동이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동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물이냐? 밤새 이슬을 모았습니다. 이슬을? 예,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이 없는 곳에선 하늘이 먼저 내립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물은 맑았고 차가웠으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달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며느리가 마당을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며느리 보통 아니네. 밤새 이슬을 모았다지. 저러니 시어머니가 이기겠어? 레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꼭 망신을 줘야 해. 며느리가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졌고 나무에는 잎이 무성해졌으며 논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을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고을 원님이 순찰을 나온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 마을 어른이 원님과 함께 집집마다 들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의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말씨는 분명했으며 고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오신다. 예, 어머님. 마을 어른께서 오신다. 알겠습니다. 상을 잘 차려야 한다. 예, 어머님.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닭 한 마리를 잡아야겠다. 며느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엔 닭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닭장도 없었고 모이통도 없었으며 닭 울음소리도 들린 적이 없었죠. 원래 이 집에는 닭이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기 사흘 전에 시어머니가 모두 팔아버렸던 겁니다. 어머님, 닭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예, 그래도 잡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고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닭이 없는데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쌀은 빌릴 수 있었고 물은 이슬을 모을 수 있었지만 닭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동네에 가서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릎 꿇겠지.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포기했구나. 그런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비단 치마였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시집 올 때 받은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살에 시집을 왔고 25세 아들을 낳았으며 30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게 바로 이 비단 치마였습니다. 청록색 비단에 꽃무늬가 수놓아진 치마였고 명주실로 섬세하게 짜여진 것이었으며 햇빛에 비추면 물결처럼 빛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치마를 평생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바라만 보았죠. 며느리는 그 치마를 펼쳐 마당 한가운데 걸었습니다. 대나무 장대 2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치마를 걸었습니다. 햇빛에 비단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에 치마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펄럭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비단 치마잖아. 시어머니 치마 아니야? 며느리는 치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닭은 없으나 닭보다 소중한 걸 내놓으셨으니 손님상은 충분합니다. 당장 내려와. 손님을 대접하려면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 내놓으라고 했느냐?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시험하시던 며느리도 어머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마을 어른이 들어오셨습니다. 마을 어른은 백발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이 고을에 살면서 많은 일을 보아온 분이었죠.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았고 시비를 가리는데 공정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뒤따라 동네 사람들도 몇 명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비단 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록색 비단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꽃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으며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시어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였습니다. 어르신, 손님을 대접할 닭이 없어 어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것? 예,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주신 비단 치마입니다. 어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수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른은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닭장 자리가 보였습니다. 뒷마당 쪽으로 말라버린 우물이 보였습니다. 부엌 쪽으로 빈 쌀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걸린 비단 치마. 어른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시험하셨소?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며느리가 받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심을 보는 거였구먼. 어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등에서 땀이 흘렀으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른은 지팡이로 땅을 한 번 쳤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건 지혜요, 망치는 건 욕심이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했소.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황송합니다. 어른은 다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우시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밥 먹지 않겠소. 그날 어른은 밥 한 그릇 먹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혔대. 어떻게? 빈쌀독으로 밥하라고 했다지. 세상에 그게 말이 돼? 그것뿐이 아니래. 또 뭐가 있는데? 마른 우물에서 물 길어오라고 했다더라. 말도 안 돼. 없는 닭 잡으라고까지 했다잖아. 안악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빨래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해질 무렵이었고 물소리가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 해냈다며? 어떻게? 쌀은 동네에서 빌려 모았고, 그래서 물은 이슬을 모았고, 이슬을? 닭 대신 시어머니 비단치마를 내놨다지. 비단치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사준 그 치마 말이야. 세상에. 그 지혜가 보통이 아니야. 논두렁에서도 밭에서도 장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분이 그 시어머니래. 쯧쯧, 며느리 복도 없지. 저러니 마을 어른께서 밥도 안 잡수시고 가셨지. 시어머니는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를 대할 때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손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으며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진지 드셔야 합니다. 배가 안 고프다.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밤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비단 치마를 돌려주마. 어머님 것이니 어머님께서 쓰십시오.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 지난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이미 부엌에 있었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조금씩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쓰는 것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래를 함께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아팠습니다. 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열이 나고 기운이 없었으며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미음을 끓였습니다. 쌀을 곱게 갈아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오래 끓였습니다.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고 마르면 다시 적셔주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 이불을 덮어주고 더우면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쌀 없이 밥하라 했고, 물 없이 물 길어오라 했고, 닭 없이 닭 잡으라 했지. 그런데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다, 괜찮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회복되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끈한 차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고맙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볕이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으며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건 따뜻함이었고 인심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다, 내 말을 들어야겠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한 건 내가 나보다 나아 보여서였다. 어머님, 그게 못마땅했어. 내 평생 남한테 지는 게 싫었거든.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 무엇을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참새들이었습니다. 짹짹거리며 가지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푸르던 감이 점점 커지고 노랗게 익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요즘 저 집 시어머니 많이 달라졌대. 어떻게? 며느리랑 함께 일한다더라. 정말? 며느리 덕분이지 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송편도 있었고 나물도 있었고 전도 있었으며 과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게 다 뭐예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전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소?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다고.
예, 어머님도 외로우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지혜롭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시험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었더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건 내 욕심이었소. 내 외로움이었소. 내 두려움이었소.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소. 집안을 지키는 건 지혜고 사람을 얻는 건 마음이라는 걸. 마을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깨달으셨구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고을의 본복이요. 당신의 지혜는 쌀독에서 밥을 만들었고, 당신의 인내는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당신의 용기는 없는 달 대신 진실을 내놓았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감나무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으며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환하고 밝았으며 마을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지혜로 살고 시어머니는 깨달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시험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이기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집 감나무에는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감을 따서 이웃에 나눠주었으며 그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